신경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항상 볼 때마다 신경사원님 이렇게 퇴근하시는 길을 자꾸 이 사람이 되게 희한한 게 이렇게 뭔가 네, 사람이 이동하고 있으면 그 네. 피사체가 뭔가 포커스가 딱 돼서 그것만 봐야 되는데 옆에서 지나가는 걸 자꾸 보게 되면서 저긴 어딜까? 막. 오늘 교수님 지인 뵙고 왔습니다. 누구요? 교수님 지인 뵙고 왔습니다, 오늘. 제 지인 누구 대학원 선배라고 하시던데. 대학원 선배님이라고 하시던데요? 만나신 분이 제 선배래요? 예. 이름이 저희 컨설팅 해주시는 분인데, 예. 예, 선배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얘기 나왔는데, 예. 이름이 어, 어떻게 되죠? 이경복 원장님. 아, 네. 이경호 선배 잘 알죠. 네. 예, 아, 그렇죠. 삼성물산 계셨었고 예, 예. 목소리 멋있고. 예, 옛날에 저희 오비셔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예. 뭐 안 좋은 얘기는 안 나왔죠? 너무 잘 듣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 선배가 안 좋은 얘기는 안 했죠?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서 아, 이승태 학원님 안녕하세요. 예, 또 뵙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지금 저기 집에 못 가시는 거 아니시죠?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괜히 막 마음이 그래서 진영길 학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디 모텔입니까? 예, 오늘 집 모텔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실수 많이 하네. 어떻게 저기 한 주간 별일 없으셨어요? 예, 저 안 그래도 네. 이거 이제 공부하는 것 때문에 네. 어이구야, 정진우- 사셨어요? 정진 교수님 책을 두 권을 샀는데 네. 머리글에 두 권 다 그 교수님 성함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교정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또 거기서, 오늘, 나 많이 나오네, 오늘. 컨설팅 하시는 분하고 나고, 책 책 보고 속에 엄청 나오고, 예. 머리글부터 읽고 엄청 놀랐습니다. 예, 그니까요. 이게 최근에 나온 거죠? 요거. 예, 맞습니다. 최근에 나왔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그 책도 2판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지금 저기 우리 진영이라고님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책 있잖아요. 예, 이게 아마 초판. 네, 초판 말고 2판이 예. 이제 다음 주 정도 나올 거예요. 아, 열심히 공부하시네요. 그거 읽어보시고 뭐 궁금하고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관련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자의 그 코멘트 달린 걸 좀 보고 싶어가지고. 예. 이제 보면 이제 일반 뭐 법 같은 거는 보통 이제 그 조문 해설의 성격이 강한데 음. 이 정진우 교수님이 아무래도 이쪽으로 많이 일도 하시고 또 글도 많이 쓰시고 하니까 법에 대한 좀 이런 쓰시는 글이 제가 예전부터 봐도 조금 다른 분하고는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비판하는 이런 거나 보니까. 음. 그래서 책 나온 거 보고 이제 일반 그냥 단순하게 법을 좀 해석한 그런 책보다는 조금 다를 것 같아서 예. 아직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 몇 장, 한 20장 정도 읽어봤는데 역시 좀 해석하는 이게 글 쓰시는 게 다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부만 학우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집이시네요. 네, 예. 퇴근하고 왔습니다. 예. 아니, 아직 집에 퇴근 못 하시고 차 안에 갇혀 계신 분이 두 분 계셔가지고 지금 한 분은 이동 중이시고 한 분은 서 계시고 이러시고. 저 김승미 학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제가 학습 자료실 올려놓은 거 보셨나요, 혹시? 그 혹시 컨테이전 이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네, 맞습니다. 보셨어요? 네.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보신 거예요? 아니, 영화 나오자마자 봐서 10년 전에? 예, 그러면 요번에 코로나 막 시작되고 막 이렇게 됐을 때 네. 묘한 기시감을 좀 느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 처음에 저는 우한 그- 지역에서 막 박쥐에 물리고 어쩌고 막 잠깐 이거 내가 어디서 많이 본 스토리인데 이거 뭐지 이거? 막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 영화의 그 사스 얘기를 영화에 나오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 그 메르스 때도 이제 이 영화가
조금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 그렇죠. 이제 전염병 관련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이만큼 디테일하게 그린 영화가 잘 없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제 뭐 막 1단위로 해가지고 막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이런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도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아무래도 이거 코로나 퍼지고 이 영화도 생각이 났었거든요. 인베이전 이 영화가 분명히 또 유튜브나 이런 데 또 많이 올라오겠다 그런 생각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네, 많이 그게 되더라고요. 저 혹시 이승태 아구님 혹시 컨테이전 보셨습니까, 영화? 아, 영화는 못 봤습니다. 그 한번 요번 기회에 영화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한번 꼭 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저도 10여 년 전에 봤는데요. 요번에 팬데믹 막 진행되는 과정 보면서 이게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 막 퍼져나가거나 이렇게 영화가 진행되는 거랑 거의 똑같아져가지고 좀 깜짝 놀라기도 했었고, 또 우려됐던 바 중에 하나는 영화를 보면은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팬데믹이 막 전 세계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극도의 공포감을 막 느끼기 시작하고, 그거에 맞춰서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까 페이크 뉴스가 막 돌기 시작하고, 어떤 영화에서는 어떤 블로거에 의해서 돌지만 사실은 오늘날은 그거보다 훨씬 더 취약한 상태잖아요. 유튜브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고 이 가짜뉴스 같은 거 너무나 횡행하게 유통될 수 있는 구조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이 백신이나 이런 것도 빨리 수급도 되지도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급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뭐부터 붕괴되죠, 영화에서 보면? 사회 시스템 중에서 치안부터 망가져요. 치안부터. 왜냐면 사람들이 미래가 없으니까. 이 병 걸렸다가는 삽시간에 죽는데, 이게 뭐 나을 수 있는 백신도 구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정보를 위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규제기관을 딱 막아놓고 알려주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약탈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디젤에 들어가는 거 뭡니까 그거? 요새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요소수요? 요소수 사태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때 저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요소수 이거 못 구하면 이거 진짜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이거 진짜 이거 왜냐면 물류가 서버리면 이제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디젤 차량 중에서 개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 말고 우리가 그 물건을 배달하는 차량들 이런 것들 서버리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왜냐면 그 비슷한 선례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이미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영국에서는 기름 한번 넣으려고 뭐 3시간을 줄을 쓴다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관련되어 있는 항구에 배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역할 인원이 없어가지고 그걸 내리지도 못해가지고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야 우리나라의 요소수 이거 해결 못하면 이거 진짜 큰일인데 이런 생각하고, 영화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야 진짜 물류 대란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면 진짜 정말 이거 생각하기도 싫은데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해결이 돼서 다행이긴 한데요. 지금은 또 생각하지도 않게 환율이 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영화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현실 세계에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진짜. 염재석 하고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엄재석 하고님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몇 번, 수업 시간마다 뵙습니다. 그래요? 예, 예. 라이브 강의실 들어오셨어요? 저번에도 한번 들어왔던 것 같은데, 예, 예. 오늘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어오셨었구나. 네, 괜찮습니다. 네네. 어디 대기세요? 네, 집에 있습니다. 네. 네. 죄송하지만 어떤 일 하십니까? 건설 현장에서 지금 감리하고 있습니다. 감요. 네네. 요새 좀 일하기 어떠세요? 안전 수준이 많이 높아졌대요. 제가 한 10년 만에 지금 국내 현장에 들어왔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다가. 그런데 안전 상당히 수칙도 많이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안전 간판이라든가 안전 시설물 이런 거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그 시공사가 운암건설이라고 한 2급 정도나 아니면 1군 마지막 정도 되는데 상당히 수준 있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중대재해법 때문에 뭐 이게 좀 개선이 됐는지 하여튼 현장은 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하구님이 인도네시아 가기 전하고 비교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지금 아파트 현장에 계신가요? 저기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빌딩입니다. 지하 3층에 지상 10층 건축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일하시는 그 현장 자체에 외국인 노동자는 많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더 토목 단계인데 외국인 아직은 못 봤습니다. 단지 교포 중국인 네. 저기 뭐 조선족은 봤습니다. 조선족은.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서 안전 관리하는데 좀 많이 힘들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데 지금 토목 단계입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네. 몇몇 중국 그 조선족만 봤지 그 외에 다른 외국인들은 못 봤습니다. 네. 예. 우리 지금 신경사고는 댁이세요? 예, 네. 지금 저기 되게 들어왔습니다. 네, 저기 되게 좋네요, 집이. 자꾸 감사합니다. 하구님 주변만 보게 되네요. 요새 현장은 좀 어때요? 요새 현장 저희도 토목 단계고요. 아까 그 외국인 근로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외국인 좀 용역 사무실에서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 네. 근데 저희는 좀 그 불법이 많거든요. 네. 네, E6 막 이런 사람들 F2, 네네네네. H2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예, 지금은 좀 걸러내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는 조금 좀 만전을 기해도 힘들지 않을까 네.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 인원이 바로바로 수급이 돼요? 현장에? 현장에 수급되는 것도 문제고요. 네. 저희 아직은 토목 단계라서 지금 뭐 급한 게 그렇게 없지만 네, 네. 골조가 시작되면은 이제 저도 이제 혼자다 보니까 네. 뭐 8시에 TVN 끝나고 8시에 들어오고 9시에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 네. 무단으로 들어오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공사팀이랑도 협의 중인데 그러네요. 그거는 좀 예, 생각 중입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전용 게이트를 설치를 해도 이게 무단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발생을 할 거고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거의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조금 관리하기는 조금은 그래도 더 수월하시겠어요? 조금은 이제 그 국가에서도 그 외국인 근로자들 좀 저기 비자 문제도 좀 해결을 해준다고 하고 하는데 그 원초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와야 되고 해야 되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취득해야 되는 비자는 원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아직 좀 고민이 많습니다. 또 이혁재 학원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 이혁재 학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오늘 자꾸 그 뒤 배경에 자꾸 궁금해져. 뒤 배경 또 블러가 처리됐네. 네. 어디 출장 오셨나 봐요 지금? 휴가를 와갖고. 네? 휴가를 왔어요. 휴가를 왔는데 나 눈물 날라 그래. 야 진짜 어디로 가셨어요? 지금 영월 쪽이요. 영월. 네. 가족들은 다 밖에 계시고? 아니 혼자 왔어요.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냥 휴가 내고 좀 이번 주는 내내 쉴 것 같아요. 며칠간 계세요 거기서? 여기 오늘 지금 이틀째 있었고요. 이제 네. 좀 남쪽으로 내려가려고요 내일. 멋지다 진짜. 남쪽으로는 저기 우리 김승미 학우님 예. 남쪽에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좋은 데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산 한번 다녀오시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 네, 뭐 그런 건 저도 얘기할 수 있고요. 영월 어디십니까? 영월 제 고향인데요. 그러세요? 야, 그 영월 어디가? 계십니까, 영월? 네. 영월 저기 뭐야? 저기 여기 뭐라 그러더라? 잠시만요. 네. 에코빌리지 쪽 있는데요. 동네 이름 모르겠습니까? 동네 이름 모릅니까? 동네 이름? 네.
에코빌리지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요. 저도 모르겠네. 광부의 길, 예. 아, 아마 상동쯤 되겠네, 상동. 예, 예, 네. 네, 뭐, 예, 알겠습니다. 네, 뭐, 네. 그 요새 현장은 좀 어떠세요, 이혁재 의원님? 저희 현장 뭐 지금 똑같고 계속 저희 같은 경우에도 네. 저희는 이제 외국인 분들이 안 계셔서 네, 저희는 국내 분들만 좀 계시고 그래서 네. 뭐 크게 지금 이렇게 좀 약간 지금 들어왔는데 예, 지금 이렇게 좀 같은 현업에 계신 분들이랑 다 좀 다른 고민을 저는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세요? 예. 요즘 뭐 계속 저희는 교육을 가장 중시해 갖고 네. 예, 요즘에는 이제 또 역량이다 기량이다 평가하느라고 네. 지금 계속 그거 준비하느라고 네. 정신이 없습니다.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네, 진짜. 예, 좀 많이 받아서 지금 부득이하게 쉬게 됐어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도 본인이 다 만드세요? 이제 뭐 고객사에서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품질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시방에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연구해서 제가 따로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들죠. 야, 진짜 되게 좀 머리 아픈데요. 예, 진짜 머리 아픈. 예, 진짜 막 머리 지진 나는데, 진짜. 네. 그럼 이승태 아고님, 예, 예. 아니, 다른 우리 학우님들 얘기 딱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승태 아고님이 그렇게 빡세게 일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서, 반론권을 드리겠습니다. 뭐, 나 이 정도로 나도 빡세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 제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아니야, 이 전 시간에 라이브 강의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강의를 좀 갔다 왔는데, 제주도 갔다 오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정이 막 꼬이고 이래가지고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좀 서러웠다. 이러면서 저는 그 얘기를 딱 할 때, 나머지 학우님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얼마나 배가 고팠냐. 막 그러면서, 그렇지. 그렇게 밥 못 먹으면 되게 서럽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나머지 분들이, 우리는 맨날 굶어요.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굉장히 이상한 포지션이 돼버렸었거든요. 그 우리 이혁재 아버님도 이렇게 자주 건너뛰세요? 끼니를? 예, 많이 건너뜁니다. 이거 미치겠네. 근데 저만 근데 건너뛰는 게 점심은 꼭 아니고. 먹어요. 예, 점심은 꼭 먹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혹시 이혁재 아버님 그 영화 컨테이전 보셨어요? 어떤 거요? 영화 컨테이전.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학습자료실에 올려놨거든요. 예. 그거 한번 요번에 맞아. 이렇게 계실 때 컨테이전 영화 풀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오늘 좀 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예, 좋습니다. 그런 거 아주 좋아요. 예. 영화 컨테이전도 되게 괜찮았고 아니면은 시간 좀 더 되시면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HBO 아예 그 체르노빌 시리즈 한번 보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휴가 기간 동안. 그거 지금 한창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재밌더라고요. 몇 편까지 보셨어요? 지금 아직 제 2편, 3편입니다. 진짜. 예. 제가 그거를 2019년에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봤었는데 19시간 날아가는데 그걸 3번 연속으로 계속 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라고? 네? 너무 공감되는 내용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안전문화 관련해서 사실은 안전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발전해왔고 이런 걸 보려면 그 IAEA에서 만드는 리포트 자체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부터 다 시작된 거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봤던 그 어떤 자료보다도 그 5편의 영화 한 편, 그 드라마 한 편 그냥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정도로 너무 고증도 잘 돼 있고 잘 만들어가지고 혹시 이승태 아버님 보셨나요? 예, 2번 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거 보시면서? 저는 이제 작업자가 관리자가 하나 있잖아요. 관리자가 이제 사람들의 말을 안 믿죠. 그렇죠. 그게 왜 터졌냐? 그게 터질 리가 없다. 디아틀로프. 예.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 진단을 사고 점검을 그 박사라는 분이 이제 하게 되는 꼴이 되잖아요. 레거소프요? 예. 예, 그 마지막 장면 이제 법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거기서 이제 사고를 설명하는 장면이 전 되게 인상적이에요. 진짜 그 사고 설명 장면만 제대로만 딱 봐도 이 체르노빌 이 원자력 사고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구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어났구나를 너무나 극명하게 잘 보여줘서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교육 자료를 써도 될 정도로 너무 그렇죠. 정리가 딱 돼 있죠. 네. 완벽하게. 예. 여러분들 여기 혹시 지금 라이브 강의실 들으시는 분 중에서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한번 보시기를. 그게 IMDb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인터넷 그 무비 데이터 그 시스템 안에 딱 들어갔더니 지금 몇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전 세계에서 나온 드라마 중에서 5등이었어요. 체르노빌이. 전 세계에서 나온 드라마 중에서. 그 정도로 어떤 인기도 많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내용 자체도 공부할 것도 굉장히 많고 특히나 우리 안전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드라마고 그거 지금 보시고 계시다면 그것도 한번 5편까지 딱 보시고 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체르노빌이 HBO 체르노빌 자체가 시리즈가 5부작인데 실질적인 6부작이다. 왜냐면 5부작을 다 보시고 1편을 다시 보잖아요. 1편을 처음에 딱 볼 때는 이게 이해 안 되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이지? 이거 이상하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5편까지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1편을 보면 이 사람들이 움직인 이런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이해가 가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그러면 하나 더 추천해드리면요. 그 차이나 신드롬이란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원전 사고 얘기인데 좀 개봉한 지가 1979년에 나왔나 그랬으니까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요. 그거는 또 뭐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쓰리마일섬 원전 사고가 있었거든요. 1978년에. 그 사고하고 또 거의 비슷해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 감수성을 좀 이렇게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딱 보는데. 그래서 그런 거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디 현대건설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관련해서 어떤 분이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원전 사고 영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판도라라고? 판도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원전 사고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완성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체르노빌에 비하면 완성도가 너무 떨어져서 그건 좀 보기 좀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다. 내가 휴가 중인데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면 그때 한번 봐도 될 만한 그 정도. 예. 그 혹시 제가 공통적으로 올려놓은 것 중에 여기 새우 나온 비밀이라는 거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예. 이게 진짜 지금 현재 ING거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어떠셨어요? 근데 그게 조치가 취해졌다라는 말이 이제 또 기사에 나오니까 어디가 조치가 취해져요? 그 원전 냉각수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오염수 누수되는 게 조치가 네. 취해졌다. 예, 그게 그래서 그 이전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니까 네, 예, 저도 이제 보는 사람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나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조치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모르니까 예, 거기 정보가 예, 말씀하세요. 네. 예, 정보가 우리한테는 정확하게 오지가 않잖아요. 네. 진실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저 이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딱 했냐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되게 문제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아예 방류한다고 아예 발표를 했으니까. 근데 후쿠시마 지금 주변에서 아직 방류하지도 않았다 그러는데 후쿠시마 주변에 있는 우럭이나 이런 거 잡으면 세슘 농도가 기준치의 4배, 5배에서 10 몇 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발표는 아직 방류 안 하고 조금 더 있다 방류할 거야. 그리고 방류하더라도 주로 이 방사능에 오염되는 그런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알프스라는 기술로 어느 정도 걸러내고 그래도 방류해도 될 만한 것들로 걸러내서 우리가 방류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들 가늠해 볼 수 있는 뭐 증빙 자료들 예를 들면 아까 우럭 같은 거 이런 거 잡아보면은 다르잖아요. 월성 원전도 사실 그런 것 같아. 이게 만약에 원자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체르노빌 사태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결코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또 그리고 반감기가 몇십만 년인데 우리 죽기 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명확한
어떤 근거 자료가 없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에 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기관의 자료를 보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확신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제 그거는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원자력 사고는 아니지만 우리가 19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큰 트라우마지 않습니까? 우리들한테는. 근데 올해 5월 달에 난 기사 같은 거 보면 서울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은 한강 다리가 두 번째로 통행량이 많은 다리가 성산대교예요. 근데 성산대교 지금 보강공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강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그 성산대교 남단 쪽 균열이 가가지고 그것도 난리 났었어요. 올해 5월 달에. 근데 서울시에서 내놓은 자료나 이런 거 딱 보면 피로강도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서 안 했다. 근거는요? 아니 근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안에 철근이 많이 들어가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서울시 홈페이지 제가 얼마 전에도 들어가서 봤을 때 그거 가지고 별다른 조치에 대해서 뭐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냥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음모론을 조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리스크를 우리가 수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려면 그거에 대한 확실한 신뢰해 줄 수 있는 어떤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가 없으니까 계속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의심해서 계속 확인해 보가는 걸 모니터링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전 심리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에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에러 요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망각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인간은 잊어버린다고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내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반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실제로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 우리가 에러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게 그런 증빙 자료를 확인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뭐 많죠. 요새 일어나는 것들 그런 거 보면 뭐 제가 말씀드린 이거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면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2010년도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 사고 중에서 가장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세월호 사고도 되게 마음 아팠고 뭐 냉동창고 불나서 사람 죽고 이런 것도 되게 마음 아팠지만 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굉장히 마음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뭔가 막 누적돼가지고 계속 신경 쓰이게 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그 문제의 원인을 국가가 나서서 찾아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를 국가가 해준 게 아니고 일반 소아과 의사들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게 처음에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었고 피의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국가라는 조직이 움직였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피해본 사람들이 보상받은 거 없잖아요. 배상받은 거 없지 않습니까? 그게. 네. 되게 큰 트라우마로 많이 남아있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불과 얼마 전에 양키캔들이라는 브랜드에서 방향제를 판매하는데 그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독성 물질이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몰랐으면 누군가 그걸 밝혀내고 그거를 공론화 시켜서 이런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좀 더 주의해야 되겠다. 혹은 이런 해당 브랜드의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이런 걸 확인해 봐야겠다. 이렇게 인식이 생기는 거지. 그런 게 누군가가 안 했으면 전혀 모르고 그냥 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비근한 사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라이브 강의실도 사실 이럴 때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매주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서 우리 학우님들도 제가
올려놓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동의 안 하시면 어떤 부분에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는지, 이걸 사실 같이 들어와 있는 우리 학우님들과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게 사실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일방향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고, 건설 현장에서도 사실 되게 예전 그래 한 1990년도 이때쯤이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 뭐 괜찮았을 것 같아. 괜찮았을 것 같아라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하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020년도인데 왜 아직도 저런 상황에 있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건설 현장에서 쓰는 기본적인 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화학물질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네. 이호경 학우님, 말문을 먼저 얘기해 주셔야지 나머지 분들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저 건설 현장을 안 해봐서. 그럼 다른 현장인데. 사업장 가면은 뭐 눈에 얘기해도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오늘 간 데도 보면 네. 널브러져 있어요. 이혁재 학우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 사고 좀 빨리 좀 찾을게요. 말씀해 주실 때. 저희도 뭐 이렇게 화학물질까지는 없어서 그냥 유해 물질에서 본드 정도 사용하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본드 이제 사용하면 저희야 뭐 MSDS나 뭐 이를테면 뭐 밀폐 공간, 그러니까 시건을 한다든가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보호구를 안 끼세요. 호흡기 보호구를 안 끼세요. 필터 마스크 같은 것들 안 끼고 왜요? 불편해서. 귀찮죠. 예, 귀찮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좀 뭐 이를테면 이제 직접 현재 그런 게 본드 작업을 한다 그럼 무조건 현장 가서 어떻게든 착용하게 만드는 그런 관리가 주가 되고 있어요. 저희도. 예. 우리 저기 신경사고님 좀 어떠세요? 저희는 그 저장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표기 자체는 MSDS 붙이고 GHS 경고표지 다 붙이고 하는데 예, 저장이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가스 같은 것도 고압가스관리법 해가지고 위험물 저장소에 이제 7병씩 해서 산소, CO2, LPG 이렇게 다 분리 보관을 하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예, 그 유해 물질도 별개로 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현장 부지 자체가 좁은 데는 좀 위험물 저장소 놓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토목 현장 하다 보니까 땅을 계속 파야 되다 보니까 계속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 자체도 법령에 의해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산업법이나 아니면 그 관련된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들도 많잖아요. 하시는 것 중에서.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로자들한테 어떻게 강제하든지 어쨌든 어떤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주세요? 최대한 저기 라카나 이런 것들도 저기 그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물질이,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대상 물질을 함유한 라카가 있거든요. 그런 네네. 것도 최대한 받게 하는데 솔직히 힘들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 법을 강제를 좀 더 강화를 시키지 않는 이상은 조금 이제 일반 현장에서는 하이테크나 이런 현장 비해서는 조금 이제 관리를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청이나 구청은 좀 어때요? 진영균 아버님? 뭐 작은 뭐 그런 그 라카나 뭐 페인트 같은 거 쓰는 거는 사실 양이 사실 많지는 않아서 네. 그 좀 덜한데, 제가 이번에 그 상반기에 점검한 것 중에 한 군데가 그 상하수도 사업소에 그 정수장에 보면 염소가스를 쓰는데, 염소가스가 저는 그렇게 많이 쓰는 줄 몰랐거든요. 드럼 한 통 200kg짜리를 이제 여기 큰 공원에다 두고 그 이제 물을 정수시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거기 이제 나름 엄청 이제 그런 뭐 안전장치나 이런 것도 잘 해놓고, 그래서 이 법이 강화가 돼서 이제 그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이런 쪽은 이제 일반 기업보다는 법을 안 지키면 제재하는 이런 이게 습관이 더 많아지니까 이제 법을 지키는 그런 그 효과적인 면에서는
뭐 안전장치나 이런 것도 그리고 차 단계적으로 이제 염소가스를 안 쓰고 이제 차 연소산화 트름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것도 동상도 이제 한 군데 생겼고 이제 부산에 제가 있는 곳은 이제 그 단계적으로 이제 염소가스를 안 쓰는 그런 걸로 이제 바뀌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이런 위험 물질에 관한 이제 규제가 강화되는 게 이제 오히려 그런 뭐 대체 물질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대체 물질을 사용을 못하는 곳이면 뭐 보호구라든가 아니면 안전 조치를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좀 효과적인 수단이 이쪽 그 지자체나 이런 쪽에는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예. 우리 심우범학원님 좀 어떠세요? 그 지금 네, 경험담을 잘 들으면서 배우겠습니다. 아니 심우범 학우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진형곤 학우님 말씀처럼 네.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네. 그 산업안전 법을 준수를 안 하면 네. 그 자체 페널티가 많이 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준수를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그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가장 해저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지금 가장 심각한 거는 네. CO2 소화 설비가 조금 심각하죠.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CO2 소화 설비 자체가 네.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네. 점검자나 작업자가 그 기능실에 네. CO2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오작동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뭐 그런 게 좀 요즘에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사고가 있었어요, 혹시? 뭐 오작동에서 터져서 사람 인명사고가 난 적은 없는데 네. 오작동으로 이제 경고가 이제 가끔씩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요. 요새 화재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화재 사고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최근에는 대전에 H몰에서 나서 뭐 8명이 사상자가 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운동하는 데가 지하예요. 근데 그 소방 그 경보기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울렸을 때 나 진짜 운동하다 말고 이렇게 운동하다 말고 바로 내려놓고 막 튀어 올라갔거든요, 저는. 그래서 탈의실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갈 준비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잘못한 게 무슨 탈의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바로 나가야지 지금. 근데 어쨌든 딱 그랬는데 아무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찝찝하잖아요. 더 내려가서 운동은 더 하고 싶긴 한데 이게 이상한 것 같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내려가 딱 가는데 또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포데스크에 가서 이게 지금 이게 왜 울리는 거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거 지금 소방 점검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그 안에서 밑에 지하에서 운동하던 분들이 저 포함해서 한 40명 넘게 있었거든요. 규모가 좀 있는 데라 가지고 어쨌든 40명 넘게 운동하고 있었는데 그 경보기 울렸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아무도. 네. 요즘에 그런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화재 사고 그렇게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 관리자도 좀 이상한 거죠. 아니 요새 그렇게 사건 많이 나는데 만약에 소방 점검이라 그러면 제가 그래서 거기다 대고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진짜 하는 거면 미리 알려주든가 아니면은 뭐 저기 마이크 대고 얘기를 해주든가 아니면 각각 엘리베이터고 복고서 다 붙여주든가 언제까지 뭐 하니까 간헐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도 뭐 이거에 대해서 동요하지 마세요라든가 해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왜 아무것도 안 하냐. 근데 결국 이런 게 통상적으로 보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게 확산이 안 될까요? 이런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일반 아파트에서 사고 나서 뭐 불나서 사람 죽는 경우도 다반사고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제천에서 스포츠센터 불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더더군다나 제가 운동하는 공간이 또 지하였기 때문에 불 한번 났다 하면 그쵸?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정보를 주변에서 얻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선제적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냐면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이게 간헐적으로 그걸 대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방 점검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감지기가 뭐 경보기가 울리고 하는 거는 뭐 자주 그런 걸 겪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장 내에서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어떤 패턴화된 사고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하는 작업에서 일어나는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직접적으로 재해를 당한 사람 같은 경우는 상해를 입든지 뭐 사망을 하든지 해서 다시 그걸 학습할 기회가 없지만 그 옆에서 그걸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안 달라질까요? 옆에서 본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고 더더군다나 내가 직접적으로 안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작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 같은 경우는 내가 당장 그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충분히 보면서 굉장히 많은 뭐랄까 불안감도 많이 느낄 거고 그럴 텐데 왜 그게 개선이 안 되는 걸까요? 뭐 때문에? 제가 안전관리자 일하기 전에 소방 시설 관리를 10년 정도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안 겪으면 네.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간접 경험 했는데도? 간접 경험이라고 해도 직접적으로 내가 화상을 입거나 불 가까이에 이제 그 화재가 나는 장면을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뭐 아무리 화면이나 아니면 뭐 그 강의 같은 걸 통해서 전달을 듣거나 심지어 제가 병원에 있을 때마다 매년 한 번씩 그 소방 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상으로 시나리오를 짜서 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못 느끼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그 강의에도 나오지만 안전불감증이란 말이 아니고 이제 위험불감증이란 말이 맞다고 하시는데 진짜 그게 맞는 게 네. 위험한 거를 못 느끼니까 직접 겪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안전관리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냥 포기해요? 계속 해야죠. 이거는 좀 저기 우리 베테랑인 이승태 학원님이 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저 베테랑은 아닌데 네. 좀 설마 의식이 좀 만연하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마라고 이게 저는 제가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설마라고 생각하는 이 임계점은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났어. 그럼 설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마. 아니 우리 작업장에 이런 게 일어나진 않았는데 뭐. 예를 들면 안전심리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느냐. 아 여러 가지 편향에 빠진다.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정상화 편향에 먼저 빠진다. 예를 들면 그걸 내가 경험한 적이 없고 그렇게 일어났다는 걸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근데 누군가가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거 내가 이제 좀 대피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순간에 주변을 돌아봤을 때 자기와 같이 이렇던 문제의식을 갖고 뭔가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동조 편향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아 진짜 아무 일 없는 거구나.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에 되려면 실제로 내가 간접 경험이라도 안 했어야지 가능한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거나 그런 동일한 유해염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최소한 그 작업장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작업장에서 추락재해가 발생했어. 협착으로 인해가지고 누군가 사망을 했어. 아니면 넘어져가지고 뭐가 전도가 일어나가지고 뭔가 잘못됐어.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대책,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모를 안 쓰고 안전대를 안 걸고 그런다는 게 도저히 난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좀 만연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는 안 다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상황이 또 동일하게 일어나더라도 네, 똑같이 자기랑 친한 작업자가 떨어져서 낙상 사고를 당해도 걔는 바보라서 떨어서 약간 이런 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걔는 뭔가 실력이 모자랐어. 실제 기술이 뭐 없어. 그럼 약간 그런 거예요. 내가 몇 년 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 야, 걔는 5년밖에 안 했어. 나 10년 됐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5년 차가 그 전에 사고로 15년 차가 다쳤어. 그래도 걔가 못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이에요. 아, 저 사람은 15년이나 했는데도 왜 저렇게 했어? 아, 네, 걔는 15년 다 해도 나를. 못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예요, 거의 대부분이. 내 행동에 대해서 다 합리화시키는 거네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 잘못했고. 아 근데 이거는 안전관리 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 솔직히 제가 좀 방법이 없지 않나 이거. 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 그냥 제가 지금 네. 제가 방에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네. 제 뒤편에 있는 게 이게 스타일러입니다. 불대갑서가 방에 지금 스타일러를 뭐 자랑하는 하는데- 거예요? 아닙니다. 저게 한 번은 제가 그 가동을 하고 네. 이제 옷을 안 넣은 게 있어가지고 무심결에 끄고 바로 문을 열었는데 네. 안에서 스팀이 확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스타일러 바로 이 편에서 한 30cm도 안 되는 쪽에 네. 감지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작동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복도에 있는 소화전이 울고 다행히 관리 사무실에서 잡아놓지는 않았더라고요. 우는 걸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걸 관리실에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2, 3분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런 뭐 방송이나 이런 게 나오질 않고 이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뭐 이런 이제 감지기 울렸는데도요? 기상 방송만 계속 나오고 있고 아무런 관리실에 연락도 없고. 그럼 주변에 그래서 나머지 제가- 사람들은 막 우르르 나와서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을 한번 열어봤는데도 아무런 소리도 없고. 그래서 제가 관리실 전화를 했거든요. 제가 실수를 올렸다. 응. 저희 집에 제가 작동을 잘못해서 감정에 올렸는데, 아니, 왜 아무런 방송도 안 하고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그냥 이제 분명히 이제 오작동일 거다. 다른 동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이제 뭐 밖에 불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신고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무 일 없었고 분명히 오작동이고 어디선가 잘못 올렸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근데 그 아무런- 사람들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분명히 제가 수증기는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몇 층까지는 안 나오지만 어느 라인까지나만 나올 거거든요. 저희 동에 두 라인이 있으면 어느 라인에서 울렸다라는 정도는 지킬 건데 그래서 그걸 알면은 뭐 방송을 하거나 뭐 이렇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 뭐 한 5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이었지만 아무런 뭐 제스처가 없는 게 이게 참 이러다가 불 나면 이제 진짜 많이 불 났으면 진짜 이제 저희 집이 딱 중간층이거든요. 거의 네. 중간층이면 진짜 이제 대형 사고 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저는 똑같은 조건이 두 번 있었어요. 네. 새벽에 자고 있는데 네. 이게 사이렌만 울린 게 아니라 네. 방송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음성 녹음된 방송 있죠. 네. 대피하십시오. 네. 근데 저랑 와이프랑 어머니만 계단으로 막 피하고 있고 아무도 1층으로 내려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오작동이래요. 그러면 이 새벽에 새벽 1~2시인데 이 새벽이면 방송을 해줘서 사람들 놀라지 않게 해야 되지 않나 했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와, 그래서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야, 이게 내가 소방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업정신에 의해서 관리사무실 찾아가려다가 새벽에 찾아가긴 좀 그래가지고 전화로 막 뭐라 했어요. 뭐 진짜로 사고가 나면 어떡할 거냐 했더니 근데 그게 또 한 번 또 일어났어요. 그 전화하고 있는데? 아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근데 더 깜짝 놀란 건 똑같은 반응. 관리 담당자도 똑같은 반응. 근데 방송을 언제 하는 줄 아세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다 깨있을 때 어제 새벽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오작동입니다. 그 시간에 얘기해서 뭐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라 그랬냐면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소방업체가 어딘지 몰라도 엘리베이터 공고를 해라. 그 업체가 왜 그랬고 왜 자꾸 이런 사고가 나고 우린 돈을 내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냐 했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인가 공고문이 크게 붙었더라고요. 뭐라고요? 소방업체에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내용은 그거예요. 사람이 점검하고 기계가 점검하다 보니까 오작동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걸 원한 게 아니라 잠깐만 그 공고문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그 오작동 내용을 일어날 수 해석하면- 있으니까 네, 내용을 해석하면 나중에 그거예요. 그럼
잠깐만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감지기 죄송합니다. 삐 그럼 날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황당해가지고 응. 아니 근데 그게 원한 게 아니라 오작동이 일어났으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뭐 피신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오작동이니까 방송에 나왔으니까 안 가도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이거는 안전 불감증도 아니고 위험 불감증도 아니고 참 애매해요. 아까 누가 말했듯이 정말 본인이 닥쳐서 누군가가 제가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아닌가? 이런 생각? 뭐 그런 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야 그렇게 심하게 막 위험하면서 막 사이렌이 엄청 울려대는데도 어떻게 아무도 안 내려다보고 그 새벽에. 네, 내려오지도 않는데 나 깜짝 놀라니까요. 저랑 애랑 와이프랑 장모님만 밑에 들어가 있었다니까.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저희 옆동이 처형이 살거든요. 네. 처형 안 내려왔다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날 전화해서 처형 왜 안 내려왔어? 그러니까 저희 동에만 올렸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저희 동에만 올렸다는 자체도? 아, 좀 참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관리사무소 직원이 참 무슨 젠가 해가지고 내가 좀 화를 내고 나서도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 근데 뭐가 이거 미안해요? 걔네가 자기 일 제대로 안 하는 그래도- 건데 뭐가 미안해? 조금 그렇더라고요, 조금. 근데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다음날 그 소장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여기 네. 소장님 안 계시죠? 소장님은 다음날 그랬어요. 당직자분이시니까 소장님 직접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해명하라고. 네. 전화 안 왔어요. 전화 안 와요. 그래서 그냥 말았어요, 그냥. 뭐 싸울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사람이 백날 뛰어다니고, 물론 한 사람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맞고 안전관리를 하면 좋죠. 근데 주변에 도움을 안 주고 그거를 참 김 빠지게 만들어버리면 안전관리자들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참 어떻게 보니까 또 이렇게 돌아서 안전관리자 얘기가 나왔는데 또. 그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아니 방금 아까 네. 그 진영균 하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본인이 요만큼이라도 경험하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칼질하다가 자로 손대고 칼질하다가 손이 비었어요. 그럼 나중에 자를 사용할 때 칼질할 때 되게 조심해야 하거든요. 네. 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적으로 근데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는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네. 소방 대피 훈련을 하고. 네. 근데 그때뿐이에요. 이거 귀찮게 이거 왜 하냐, 밀린 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뿐인 거예요, 형식적으로. 근데 외국은 어떻게 하나? 외국도 똑같이 저희랑 하잖아요. 소방 저희보다 더 발전돼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게 그냥 약간 비근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예전에 보면 9.12 사태 때 네. 갑자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스탠리 모건. 네? 스탠리 모건. 스탠리 모건사인가요,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사람 이름이 스탠리 모건. 아무튼 평상시에 그러니까 그분이 군인 출신이었고 평상시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 대표 훈련을 이렇게 모의로 시뮬레이션을 자꾸 시킨 거예요. 투더투더 된 거지 이제. 근데 막상 진짜 9.11 사태 발생하고 나서 해당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살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이 안전교육의 문제인 게 그걸 딱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동의한다니까?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호경 하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황만 조금 틀어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시뮬레이션 이렇게 딱 본인 앞에서 이렇게 펼쳐지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내일은 아니다. 아까 이승태 하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신체 능력도 뛰어나고 나는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게 문제인 거죠. 결국 생각해보면 자꾸 그런 생각들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내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막 점점 다 하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사업장 안전관리고 뭐가 없는 거죠. 그럼 이혁재 하고님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들고 문제도 만들고 다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 그렇게 행동하면 어쩝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저희 그렇게 교육을 해도 똑같은 게 반복이 되죠, 어느 정도. 그리고 저희가 다른 현장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전의 규칙을 좀 어기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생산성이 좀 있으세요. 생산성이 있겠죠. 그거 네. 할 거 안 하고 그 시간에 딴 거 하니까. 예. 그래서 그때 그 교수님 수업 받을 때 예.
뭐 불안 회피라든가 네. 그런 뭐 학습된 무력감이라든가 네. 그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물론 답은 아직 안 나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 주 수업 때 그 위험 예지 훈련을 매일 실시한다고 얘기를 한번 막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로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제가 저도 이제 이쪽 길에서는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생산성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가 되는 사람들 주로 굉장한 그 아예 규칙 자체를 무시하고 하는 분들을 한 사람 딱 골라서 그 팀의 작업을 전 무조건 중지를 한 번씩 시켜요. 그래서 대표한테도 경각심.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저번에 우리 학원님들께서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게 진짜 경영자가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자한테 그런 어떤 그 모종의 어떤 경고도 메시지도 주고 그 작업팀에 대한 해당 생산성도 딱 제 선에서 거버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아까 그 계속 그 어떤 그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저희는 타 뭐라고 해야죠? 그 타사에 의한 어떤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기반으로 교육을 했던 반면에 지금 조금 바뀐 거는 저희의 사례를 가지고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 있었던 거. 좀 위험한 건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은폐까지는 아닌데 저희가 알려지지 않은 저희 회사의 사고를 제가 조금은 오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누가 다 팔이 손가락이 부러져서 손가락이 베어서 가서 병원 갔다 와서 그 가족들한테 했던 제가 똑같이 했었던 어떤 그런 뭐 이런 사고의 말씀이라든가 관리의 부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많이 테마를 많이 바꾼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반응은 어때요?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례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하는 작업장의 사례로 바꾸고 실제로 내가 했던 거를 어떤 예시로 들어가지고 말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수용도 이런 게 좀 어떤가요?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는데 그게 만약에 정말로 이거는 이제 정말 이제 저만의 얘기인데 그런 사고로 그렇게 교육받았던 어떤 사고 사례들의 비슷한 어떤 건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면 주위에서 일어나면 그 사람도 뭔가 인지가 가고 나 위험하구나, 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구나라고 할 텐데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관리자들만 갖고 가는 거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도 어쨌든 현장은 어쨌든 계속 생산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계속 또 이제 며칠 뒤면 또 망각이 되죠. 망각되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임의 판단을 하게 되고 방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직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어쨌든 그냥 위험예지 훈련을 매일 실시하는데 그것을 이제 다른 데에서의 자료를 갖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자료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변화를 줘보고 있는.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계속 모일 거 아니에요. 왜 위험예지 훈련을 계속하면 어떤 특정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 요소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발견한 것도 다를 거고 대응 방법도 다 다르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를 어떻게 하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현장 가서 안전관리자가 저 이제 밑에 7명이 있는데 저희 친구들이 무조건 7명이 현장에 가서 이제 무조건 한 바퀴씩 이제 다 패트롤을 돌죠. 오전이든 오후든 나눠서 조를 짜서 나눠서 그렇게 갖고 오면은 어쨌든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어떤 불합리한 상황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이제 모으죠. 그 모은 것들을 이제 저희 바로 밑에 후임이 한번 취합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조별로 한번 이제 뭐 브레인스토밍이나 세미나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여진 몇 가지 사례들 진짜 이거는 진짜 이제 나오겠다. 이건 누구 떨어져서 허리 나가겠다.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서 2가지, 3가지를 뽑아서 직접 TBM이나 아니면 따로 그 주요 인물들 몇 분 모셔놓고 교육을 바로 실시를 하죠. 물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근데 그걸 굉장히 강렬하게 좀 방식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주기가 어느 정도 주기가 돼요, 이게? 하시는 게?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위험예지 훈련은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TBM 만약에 7시 50분에 TBM을 한번 전체 관리자 작업자들을 하면은 이제 위험예지 훈련을 이제 각 협력사별로 또 진행을 해서 뿌려주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이제 안전 담당자 하시는 분들이나 조공들에게 한 번씩 더 인터뷰를 최대한 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네네. 그러니까 아까 그 안에서 우리
이혁재하고님의 후임이 그 데이터를 취합해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하면 거기서 정말 위험해 보이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따 빼가지고 그 해당 어떤 작업장에서의 뭐 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인식을 시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주기가 어떻게 돼요? 그 주기가? 그 주기는 이제 보통 장들이라면은 네.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날. 그러니까 어쨌든 목요일 일주일에 날.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예, 목요일 날 2시, 1시 반에서 2시에 모여서 한 40분 정도 진행을 하죠. 예, 그건 순수하게 어떤 그 작업이 아니라 안전만.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수 하고님, 예. 혹시 그 지금 이혁재 하고님이 하시는 이런 방식, 이런 패턴, 이런 주기 이런 거가 일반 네. 건설 현장에서 이 정도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저희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어, 예, TBM이라던가 그 원포인트 지적 이렇게는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하고 있고 네. 그 위험해지 훈련 이제 그거는 이제 사이클 따라 가니까 근데 저희도 이제 정기 안전 교육이라던가 저기 안전에 행사 이런 거에 좀 힘을 좀 쏟고 있는 편입니다. 네. 정기 안전 교육에 따라 좀 교육에 좀 힘을 쏟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예. 저는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가거나 실제로 눈을 봤을 때보다도 예. 훨씬 더 빈도도 높고 또 방법도 되게 타이트하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성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계속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사람이 계속 그 위험의식이나 이런 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떨어질 때쯤 돼서 다시 이제 또 계속 주기화를 돌린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혁재 학원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본인 팀, 그러니까 안전보건 팀 자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뭔가요 그게? 인사고과에 뭐 적용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지금 그게 없어서 힘들어서 휴가 온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근데- 많이 실수하네. 근데 동력은 많이 변화됐어요. 일단은 관리자 윗선에서 예, 이런 노력을 조금은 인정은 해주는 분위기로요. 그 전에는 사실은 이런 게 없었는데 그 이 회사 자체 내에서도 그런 변화가 되니까 꾸준히 이제 대표님께서 강조해 주시고 잠깐만요. 저 시간 넘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혁재 학우님이 그렇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일의 뭐 위험 예지 훈련을 하고 그걸 데이터화해서 거기서 정말 중요한 위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각 장한테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계속 하고 하면 1년에 그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걸 좀 주기적으로 주기화시키고 관련된 어떤 이걸 전달하는 방식도 이렇게 좀 바꾸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 그게 행동으로까지 달라지게 된 계기가 뭐죠? 이 좀 너무 감성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저도 안일해지더라고요. 생각이. 그러니까 예, 저도 그 어떤 뭐 안전 업무를 대하는 태도가 네. 저도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점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안일해지고. 근데 그건 뭐 우리 학우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다. 효율을 생각하게 되고. 모르겠. 근데 그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약간 그렇게 느껴서 그래도 그 좀 여타 다른 회사에서 사고 나는 거 보고 뭐 사회적으로도 사고 나는 거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예전에 제가 아주 2007년도쯤에 제가 한번 안전관리자로 초반에 있었을 때 굉장히 큰 사고가 한번 있었어요.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예, 근데 그게 생각이 계속 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뭐 직급도 오르고 계속 왔는데, 그때의 이런 어떤 그 안일한 마음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이거는 시도는 해보자. 예, 알고 있는데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후임들을 설득하고, 예, 한번 해보자. 좀 바쁘고 힘들고 뭐 해도 서류 같은 거 다 요청 업무니까 뒤로 미루고, 일단 현장부터 한번 적용해보고, 뭐 우리가 언제까지 천년만년 있을 건 아니지만 해본 다음에 안 되면 좀 뭐라도 좀 열심히는 해봤구나라고 이거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예, 그런 인정을 해줘요. 좀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안전을 뭐 안전 때문에 작업 못한다, 안전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많이 없어졌어요. 물론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 조만간에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되면 만나서 좀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공유를 좀 하면 굉장히 좋은 뭔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번개 한번 해주십시오. 번개. 번개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없어져야 번개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 이승태 학우님은 어디 사세요? 저는 안산입니다. 안산이면 뭐 어쨌든 코라면 오실 수 있을 위치고. 저는 뭐 2시간 이내 거리라면 네. 잠깐만, 김승래 학우님이 안 되겠네. 너무 멀리 있죠? 너무 멀리 있고. 그러네, 다 멀리 계시네. 그래도 일단 한번 모입시다. 모여서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진짜 실증적인 자료도 서로 이렇게 공유도 하고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제가 미국에 교육받으러 가는 이유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미국 오샤 교육 같은 거 받을 가면 되게 좋은 게, 실제 그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 받는 자료보다도 거기 온 사람들하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자료 보면 이게 훨씬 공부가 많이 되고 아이디어도 많이 떠오르고, 또 이제 뭐라 그럴까? 아까 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처음에 정상화 편향이 일어나고 동조 편향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반대급부로 동조 이제 서로 그런 것들 배우게 되고, 왜냐면 이게 사실 이호금 학우님 예전에 그랬잖아요.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작업장 내에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뭐 나 혼자 외롭고 이러면 사실 이게 하기가 힘들어지는데, 누군가가 꿋꿋이 하고 있고 그 방식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효과성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막연해지는 게 없어지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어느 정도 성과는 나는 거구나. 근데 거기에 또 이승태 학우님 같은 경우가 여기 이런 거 한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서로 또 이제 또 의견도 교류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에서 서로 또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요. 저는 술 안 마시니까 뭐 술 마실 분들은 마시고 뭐 상관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산에서 가겠습니다. 네? 부산에서도 가겠습니다. 김승희 학우님 안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부산에서 온다 그러는데 지금. 농담이고요. 네. 저 이혁재 학우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딱 라이브 강의실 오셔가지고 이렇게 무게도 잘 잡아주시고 중심도 잘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휴가 잘 보내시고요. 그 체르노빌 이런 거보다도 사실 지금 너무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니까 좀 한 걸음도 물러나서 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신경수 학우님도 감사드리고요. 이승태 학우님도 지난 그 안전문화 이어서 또, 근데 왠지 느낌에 오늘 이후로 못 볼 것 같기도 하고. 와이프 카톡이 계속 왔는데 잘 못했어요. 네네. 아무튼 오늘 다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는 중간고사니까요. 중간고사는 교환만 잘 보시면 뭐 다 맞출 수 있을 정도고요. 다중 답안이 있어요. 그거 정말 싫습니다, 진짜. 다중 답안이 있는데 어떤 거는 사실 변별력 때문에 거기에다가 몇 개 고르셔 안 써놓은 것도 있어요. 아니, 교수님 거 점수는 잘 받았고 잘 주셨는데, 와, 미치겠습니다. 다중답안 진짜. 그러니까 다중 그런 게 있으니까요. 뭐 그냥 그거 없다고 해서 하나 체크하고 끝내지 마시고 다른 거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또 체크되면 다중 답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시고요. 뭐 문제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만점 맞을 수 있을 정도의 뭐 그런 거니까요. 자, 다음 주 중간고사 잘 보시고요. 그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